오늘은 명치에서 오른쪽 옆구리까지 그득하고 담이 붙은 듯 답답해 하셨던 65세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성인님은 키 150cm에 몸무게가 52kg이신 상체가 하체에 비해 좀 더 크신 소양인 체형이세요. 소양이는 원래 소화가 잘 되는 체질이잖아요. 하지만 성인님은 평소에 식사를 하면 하수구가 막혀 물이 잘 안 빠지면 뽀글뽀글 올라오듯 명치에서 뽀글뽀글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시래요. 이게 식사 후에는 속이 더부룩해지면서 명치에서 오른쪽 옆구리까지 그득하게 한참을 불편하시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 소화가 완전히 되면 조금 편해지세요. 하지만 속이 편해지기 전에 또 식사를 하게 되고 자주 간식도 드시게 되니 이제는 명치와 옆구리 주변은 늘 그득하게 담이 붙어 있는 듯 답답하세요. 이런 지는 꽤 오래되셨고요. 제가 몇 년 정도 되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니 10년은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다른데 불편한 것은요? 라는 물음에는 본인은 가슴은 늘 열이 차 답답하고 속 열이 많은 체질인 것 같다고, 또 뒷목과 어깨는 늘 뭉쳐 있어 자주 결리시고 발바닥은 요새 많이 아파 힘드시다 하시네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성인님의 오른쪽 옆구리 통증은 도대체 왜 시작되었고 왜 계속 심해져 가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보통 오른쪽 옆구리의 통증이 계속될 때 병원에선 검사에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 늑간신경염이라고, 주로 갈비뼈 주변의 신경에 염증이 생겨 통증이 오는 거라고 보아요. 하지만 왜 갈비뼈 신경에 염증이 생기나요? 라고 물으면 여기엔 대답을 할 수 없지요. 왜 늑간신경염이라는 말 자체가 병의 원인이 아니라 그저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 특별한 원인이 밝혀져 있질 않거든요. 그럼 동양의학적으로는 늑간신경염이 왜 생기는지 대답할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어느 정도는요. 그리고 제일 많은 원인으로 잦은 긴장과 스트레스로 혈관이 수축되면서 간 주변으로 혈액이 울체되고 간에 열이 차올라 간 주변으로 열압이 차오르고 그 주변의 신경을 자주 압박하게 되면서 늑간 주변 신경이 약해지면서 염증화된다라고 보지요. 마치 피부에 열이 계속 차올라 피부가 붉고 염증화되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이해하면 되어요. 또 가끔은 위장이 담즙병으로 인해 명치 주변의 혈류가 정체되면서 주변 신경을 압박하여 늑간신경이 약해지고 염증화되면서 늑간신경염은 서서히 진행되어 나타난다고 보죠. 이는 피부에 오랫동안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때 피부가 약해지고 각질화되어 뻣뻣해지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원인에 맞게 그 치료 원리 또한 첫 번째의 경우는 간의 긴장과 스트레스, 또 간의 열을 풀어주는 약초와 함께 간에 열이 차서 비롯된 담즙 분비 불량과 가스 등을 배출해주는 치료로 보통 사람의 경우엔 10일에서 20일 만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통증이 없어지게 할 수 있지요. 당연히 초기 증상엔 한방과립제만으로도 금방 편해지게 되고 진행도 막을 수 있고요.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처럼 위장의 담즙병이 진행되어 옆구리 통증으로 온 경우엔 담즙병을 완전히 녹여 없어지는 치료를 해야 오른쪽 옆구리 통증이 완전히 치료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위장의 담즙병을 없애는 치료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성인님의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온이 섞여 있는 경우로 초기엔 우라병을 참고 억제하여 간 주변의 혈액이 정체되고 간에 열이 차올랐던 것이 나중엔 위장의 소화력까지 함께 약해지면서 위장 하부와 명치 주변에 담적이 쌓이고 이로 인해 주변의 혈류가 정체되어 노폐물이 쌓여가면서 이제는 명치뿐 아니라 오른쪽 옆구리까지 뻣뻣한 담적이 형성되어 오른쪽 옆구리 통증이 생겼던 상당히 원인이 복잡하고 고치기 어려운 경우였죠. 그럼 성인님처럼 복잡한 위장의 담즙병과 간의 긴장과 열 정체로 오는 옆구리 통증은 어떻게 푸냐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는 위장의 소화력을 올려주면서 담적을 녹이는 치료를 살살 해주어요. 여기에 우라병을 참고 억제하여 간 주변의 혈액이 정체되고 간 자체에 열이 차 있는 것도,
또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가스를 제거하면서 뭉쳐있는 기를 아래로 풀어내려주는 약초도 보조적으로 필요하죠. 물론 상황에 따라 상처열이 너무 심한 경우엔 이를 살짝 완화시켜주는 치료도, 하체 무력감이나 발바닥 통증이 심한 경우엔 하체의 힘을 올려 순환을 촉진하는 약초들도 필요해요. 이 모든 약이 다 들어가야 하냐고요? 아니요. 당연히 개인의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약재들만 선별해서 써야 하겠죠? 그럼 성인님은 어떻게 치료되었냐고요? 네. 성인님은 한약을 드신 지 2달 만에 불편하신 증상이 60에서 70% 정도 좋아지셨고, 이후 한 달에 한 번 정도 10일 정도씩 한약을 4번에서 5번 정도 드신 후에는 80% 이상 증상이 좋아지셔서 치료를 마무리하였어요. 한약은 70% 이상 치료가 되면 이후엔 스스로의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한약을 쓰지 않고도 병이 저절로 나아지게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래된 병은 완전히 100% 고치지 않고 치료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서 완전히 낫게 되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어떠세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병이 진행되어 나름 본인의 병에 깊이가 생기신 분들이나 한의학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겠죠. 오늘 저의 이야기가 검사엔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는, 하지만 본인은 옆구리가 너무 답답하고 묵직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보고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분들께 동양의학적으로 어떻게 이 병을 바라보고 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